안녕하세요. 이 영상을 시작한 이유는 도쿄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인터넷에서 그리고 유튜브에서 받은 도움을 또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도쿄 여행을 가시는 분들께 이제 정보를 좀 제공해 드리고자 영상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사실 뭐 그렇게 화려하거나 대단한 물건이 아니지만 이제 정말 평범한 제가 산 물건들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고 이런 물건들이 대략 가격이 일본에서 얼마나의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이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정보들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해 하시거나 조금 더 추가적인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쇼핑을 했던 동선이나 그리고 기타 등등에 대한 제가 이제 느꼈던 짧은 정보들에 대해서 좀 더 알려드리는 추가적인 영상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쇼핑한 물건들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플랜느라는 유럽 브랜드고요. 시작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브랜드로 알고 있습니다. 네, 몇 년 안 된 브랜드인데 최근에 굉장히 핫한 브랜드로 알고 있고요. 유럽의 많은 셀럽들이 착용을 하는 것으로도 유명해진 브랜드로 알고 있습니다. 박스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더스트백에 플랜느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몇 건 아니고요. 와이프가 이걸 구매했는데요. 폴란드는 갔을 때 줄 많이 서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 분들보다는 현지인 분들이나 외국 분들이 많이 이렇게 찾는 브랜드였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손에 이렇게 들 수 있는 가방이고요. 원래 큰 버전이 있는데 해당 가방은 작은 버전입니다. 네. 끈이 있지만 아마 손으로 들고 다닐 거고요. 해당 가방은 52,000엔, 네, 한국 돈으로 약 50만원 가량 되는 가격으로 구매했습니다. 해당 브랜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 뉴욕, 일본, 도쿄 이렇게 세 군데 이제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쉽지만 면세는 되지 않았습니다. 좀 디자인도 되게 독특하고 들고 다닐 때 귀여운 무드를 주는 제품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 보여드릴 물건은 한국분들이 일본어로 꼭 하나씩 사오시는 포터고요. 이번에는 제가 구매를 제 거랑 와이프 거랑 두 개를 구매했는데요. 일단 제 거부터 보여드리면 이렇게 작은 보조 가방에 추가적으로 부착을 하거나 아니면 어깨, 허리띠에 부착할 수 있는 형태의 가방을 구매했습니다. 네, 그 가방 안에는 뭐 이 정도로 간단하게 이어폰이나 간단한 지갑을 들고 가는 정도로 제가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네. 또 구매한 거는 크로스로 매는 가방이고요. 짧게 멜 수 있는 가방입니다. 가방의 크기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 구성은 굉장히 괜찮고요. 뭐 지갑을 넣거나 간단한 제품, 지퍼를 넣을 때는 안쪽에는 간단하게 넣을 수 있는 여성분들 간단한 화장품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깨끈에는 특이하게 어떤 걸 넣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간단하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 포터고요. 재질은 가죽으로, 소가죽일 거예요 아마.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시부야 쪽에서 있는 포터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 두 제품의 가격은 합쳐서 51,500엔, 약 50만원 정도의 가격이었고요. 제 기억으로는 이 제품은 11,000엔 정도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 가방은 아마 한 40만원 정도의 가방으로 기억이 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캐릭터 피규어입니다. 귀멸의 칼날이라는 애니메이션의 여주인공인 네츠코 피규어입니다. 해당 애니메이션을 최근에 와이프랑 매우 재밌게 봤고, 그래서 이제 해당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이 캐릭터의 피규어를 꼭 구매를 하고 싶었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아키하바라를 가봤는데 여러 매장 중에 만다라케라는 매장에서 구매한 제품입니다. 언오픈드라는 이제 테이핑이 되어 있는 제품이었어요. 이제 매장에서는
이 안의 제품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신 새 제품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하는 이제 새 중고 같은 느낌의 이제 제품이었고요. 다행히도 제가 이 제품을 열어보았는데요. 열어보았을 때는 완전 새 제품이었고요. 포스터의 흠집 같은 것도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이제 이 네츠코라는 캐릭터 피규어를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테이블 같은 곳에 세울 수 있는 형태고요. 해당 피규어의 가격은 제가 이 피규어를 구매하고 나가면서 또 다른 곳을 이제 들러봤는데 이 제품이 5,000엔, 그러니까 뭐 약 5만 원 정도에 판매되는 걸 보았는데요. 저는 이제 세금 포함해서 1,980엔에 구매했어요. 약 19,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고요. 중고 제품이라 하더라도 5,000엔 이상이 되면 면세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이 중고 제품을 구매할 때 주의할 점은 중고 제품을 구매하고 나서는 그 즉시 환불이나 교환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하고 바로 이제 이 캐릭터의 오빠인 탄지로와 같이 있는 또 피규어가 있어서 그 제품으로 교환을 하고 싶어서 카운터에 여쭤봤는데 이제 중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해당 피규어에 문제가 없어서 아주 만족하게 구매한 제품입니다. 네,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꼼데가성 CDG 제품입니다. CDG 라인이 가장 하위 라인이다. 가격이 가장 저렴하다 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위 라인을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꼼데가성의 여러 라인들 중에 하나를 정리하면서 해당 라인의 제품을 다시 재활용하고자 기존 제품에 프린팅을 다시 해서 판매하는 제품으로 알고 있고요. 해당 제품은 요새 많이 이루시는 루빔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은 알파 인더스트리하고 콜라보한 제품이고요. 보시면 네, 이렇게 앞은 이렇게 루빔이 있고 뒤는 이렇게 CDG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품이 아쉬운 거는 알파 인더스트리하고 콜라보를 한 제품인데 이 제품은 뭐 아시겠지만 팔에 주머니가 따로 있고 이런 장식을 팔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해당 제품은 팔에는 따로 주머니가 없어요. 요거는 실질적으로 착용할 때는 부착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제품을 사이즈는 M으로 구매를 했고요. 저한테는 약간의 오핏이 되는 적당한 사이즈의 옷입니다. 가격은 면세를 받아서 22,000엔, 21만원 정도 가격으로 구매했습니다. 저는 이거를 굉장히 잘 입을 것 같고요. 실내든 날씨가 좀 풀리면 밖에서든 잘 입을 제품으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마크 제이콥스 헤븐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액세서리고요. 처음부터 착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 곰돌이 목걸이고요. 두 마리 곰돌이가 이제 반으로 나눠져 있는 형태의 목걸이입니다. 이 목걸이의 줄이 하나는 체인이고 하나는 동그란 형태의 이제 목걸이고요. 이 두 개가 별도 구매가 아니고 한 세트로 판매하는 목걸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제 와이프가 각각 하나씩 착용하는 용도로 구매한 제품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유튜브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어서 인기가 있는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은 면세를 받아서 11,000엔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해당 제품이 아쉬운 거는 따로 목걸이 케이스라든지 이런 건 없이 구매했을 때는 단순히 이런 흰색 부직포만 담아서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바로 구매를 하고 착용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었던 제품입니다. 제품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구매한 제품은 씬이라는 도쿄 로컬 액세서리 브랜드에서 구매한 귀걸이입니다. 소재는 서지컬 스테인리스, 가격이 2,500엔 정도로 기억이 납니다. 5,000엔 이상을 사면 케이스도 같이 준다고 하였는데 해당 귀걸이만 구매해서 케이스는 받지 못하였고요. 하지만 반지라든지 목걸이라든지 괜찮아 보이는 제품이 많아서
다음 도쿄 여행 가면 다시 한 번 더 가볼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프랭크 스토어라는 샵에서 구매한 제품이고요. 저는 이번에 도쿄 가면서 처음 보았는데요. 편지샵처럼 여러 가지 브랜드가 함께 판매가 되고 있는 샵이었습니다. 프랭크 스토어는 시부야나 신주쿠 다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저는 시부야 점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와이프 옷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와이프 옷은 파타고니아 리버시블 재킷이고요. 요새 많이 입는 양털로 된 양면 재킷입니다. 이렇게 안과 밖 양면으로 입을 수 있는 자켓이고요. 안쪽은 이렇게 양털, 그리고 바깥쪽도 연한 갈색으로 된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아동용으로 나온 제품인데요. 사이즈 자체가 크게 나와서 아동용이 XL과 XXL이 있었는데 와이프용은 XL로 구매를 했고요. 성인 여성이 입어도 충분히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인터넷 등에서도 구매가 가능한 걸 제가 확인을 했는데 훨씬 저렴하게 구매를 했던 제품입니다. 이어서 제가 입을 용도로 구매한 옷입니다. 옷은 니들스 브랜드의 제품이고요. 이름은 파자마 셋입니다. 말 그대로 잠옷 세트고요. 해당 제품은 제가 밖에서 입으려고 사실은 구매를 했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제품 이름이 파자마 세트더라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잠옷인데 인터넷에서 제품 설명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제 일본에서도 야외에서도 많이 입는 제품으로 제가 확인했고요. 디자인도 잠옷으로는 보이지 않는 일상복 같은 느낌의 단추가 있고 얇은 자켓 형태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함께 있는 바지 밑에는 이렇게 잡아주는 슈린 형태의 바지입니다. 뒤에는 이렇게 니들스 로고가 박혀 있고요. 보통 니들스 제품이 나비 문양이 자수로 되어 있는데 해당 제품은 자수는 아니고요.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옷들을 넣을 수 있는 이렇게 파우치까지, 파우치도 앞뒤로 니들스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이 프랭크 하우스가 빔스 같은 개념의 편집샵으로 모였는데요. 사실은 빔스는 조금 너무 깔끔하게 입은 점원분들이나 너무 정돈되어 있는 샵 분위기라서 어째 보면 조금은 주눅든, 그리고 빔스마다 제품도 좀 다르고 인테리어도 다르고 해서 저 같은 평범한 쇼핑객들은 조금 주눅이 들긴 하는데 프랭크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흔히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편집샵 느낌의 점포였어서 좀 더 편하고 자연스럽게 구매를 했던 샵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점포에서 제가 좀 운이 좋게도 세일도 했었고요. 그리고 두 개를 구매하면 추가 10% 세일, 그리고 라인 친구를 맺으면 추가 1000엔까지 할인되는 프로모션을 진행 기간이었어서 두 제품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했고요. 이 파타고니아 제품 같은 경우에는 13,680엔에 구매를 했고요. 이 니들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16,560엔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둘 다 면세도 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두 개 합쳐서 약 29,000엔 정도에 구매를 해서 이렇게 두 번이나 구매를 했는데 3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구매를 했던 제품입니다. 네,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도보 스트리트 마켓에서 구매한 티셔츠고요. 도보 스트리트 마켓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사람이 많고 제품도 굉장히 많아서 구매가 이루어질까 싶었는데 간 김에 기념으로 구매했던 제품이고요. 베이프 티셔츠입니다. 제가 베이프는 한 번도 구매해 본 적이 없어요.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개구진 디자인이 많아요. 그리고 일본어도 많이 적혀 있고 해서 굉장히 제일 무난한, 그리고 일본 유행의 기념이 될 수 있는 도쿄 베이프가 적혀 있는 티셔츠를 구매했습니다. 사이즈는 제가 보통 M을 입는데 해당 제품 점원이 이제 티셔츠 같은 것들은 빨면 줄 수 있다. 그래서 라지를 보냈고요. 제가 티셔츠는 라지는 잘 입진 않는데 라지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단순한 디자인, 뒤에 나온 것도 없고요. 해당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연세로 8,000엔에 구매했습니다. 아마 베이프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도보 스트리트 마켓뿐만 아니고 다른 베이프 매장에도 가격이 다 똑같을 거니까 마음에 드시는 게 있다면 바로 직접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비비안 웨스트 레드 가벨과
단톤입니다. 두 개를 같이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둘 다 목도리라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일단 처음에 보여드릴 제품은 단톤입니다. 단톤에서 구매했던 목도리고요. 검은색 목도리와 브라운색 목도리입니다. 검은색은 제가 착용을 하고요. 브라운은 와이프가 착용하기 위해서 구매했고요. 목도리 자체는 막 큰 목도리는 아닙니다. 정말 단순하고 작고 길이도 이제 두 번 접쳤을 때 이 정도 되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단톤이라고 포인트가 되는 로고가 있습니다. 사실 뭐 다른 아크네나 뭐 유명한 목도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가격이 뭐 3, 40씩 하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구매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습니다. 해당 제품은 가격이 굉장히 괜찮았어요. 하나에 면세를 받아서 9,500엔, 90,000원이 조금 넘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좋은 게 소재가 굉장히 좋아요. 모가 70%, 그리고 캐시미어가 30%. 보통 캐시미어가 섞여 있으면 가격이 확 올라가고요. 제품 자체가 크기가 크지 않아서 좀 저렴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단톤이라는 브랜드도 있고 소재를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했다 생각합니다. 제품의 컬러는 제가 갔을 때는 회색이 가장 많이 찾으실 것 같은데 회색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빠졌었고요. 그래서 뭐 초록색이나 붉은색, 검은색, 갈색 등등 남아 있었는데 커플로 하기에는 검은색과 갈색이 가장 좋아 보여서 두 개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가방이 200엔 무료가 아닌 건 좀 아쉽지만 평소에도 사용할 수 있는 이 단단한 재질의 톡백을 같이 구매한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보여드릴 게 비비안 웨스트우드 레드라벨에서 구매한 숄 제품입니다. 이렇게 이제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로고가 박혀있는 단추가 크게 있고요. 앞면은 회색, 뒷면은 이제 체크로 구성되어 있고요. 목에 둘렀을 때 이 단추가 나오도록 이렇게 목에 두를 수 있는 형태의 숄이고요. 요거는 제 와이프용으로 구매했습니다. 해당 제품의 가격은 면세를 받고 5%까지 받아서 12,541엔이고요. 해당 제품은 한국 인터넷에서도 직구가 가능하긴 한데 그래도 가격이 훨씬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했던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 같은 경우에는 소재가 모 100%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 구매해서 사용했던 제품입니다. 네,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요코하마 쪽으로 구경을 갔을 때 호빵맨, 팡팡맨 박물관 1층에 있는 기념품샵에서 구매했던 거고요. 2층의 박물관은 유료로 가야 되는데 1층 기념품샵은 돈 주고 가는 거니까 이제 공짜 입장이 가능했고요. 거기서 구매했던 총 3종의 제품입니다. 양말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세균맨, 그리고 이 캐릭터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이 캐릭터의 얼굴이 자수로 그려져 있는 제품이었고요. 발 치수는 235부터 250까지 신을 수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와이프는 발이 작아서 조금 크긴 했는데 그래도 신으면 신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였고요. 양말 같은 경우에는 프린팅도 아니고 자수로 되어 있는데 보통 가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에서도 양말이 좀 예쁜 양말은 대부분 2, 3만원씩 합니다. 그리고 기념품 샵에는 당연히 좀 더 돈이 많이 붙게 되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 해당 양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당 660엔, 6천이 조금 넘는 가격이었습니다. 직접 캐릭터 자수로 되어 있는 양말인데도 불구하고 660엔 이렇게 가격이 괜찮았고요. 그리고 요거는 호빵맨 파우치, 와이프가 화장품 등을 들고 다니기 위해서 구매했던 파우치고요. 요 호빵맨 파우치 같은 경우에는 880엔, 8,000원이 조금 넘는 가격입니다. 네, 아주 유니크하죠? 네, 호빵맨. 저도 사실 감날 정도의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 컵은 사실은 구매를 안 하려고 했다가 너무 귀여워서 구매를 했는데요. 사실은 컵만 구매한 게 아니고 아이스크림을 팝니다. 아이스크림을 따로 먹으면 좀 더 싼데 아이스크림이 담겨있는 컵을 같이 구매하면 하나당 500엔, 5,000원의 가격으로 아이스크림과 컵을, 그래서 각각 만원이죠. 호빵맨과 세균맨이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그리고 밑에도 식빵맨 등이 프린팅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도 잘 사용하기 위해서 구매했던 컵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LP입니다.
디스크 유니온이라는 매장에서 구매한 LP고요. 이 디스크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고 LP를 각종 테마에 맞춰서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게임, J-팝, 일반 팝 등등 여러 곳의 매장들이 좀 가까운 거리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이 디스크 유니온 매장에서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애니메이션인 크로스라는 애니메이션의 LP 총 2장과 80년대에 활동을 했던 타케우치 마리아라는 가수의 러브송스 앨범을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해당 매장에서는 제품의 상태를 제품 앞에 스티커로 붙어 있었고요. 해당 제품은 다 B 아니면 B 플러스. 하지만 집에 와서 제가 이제 별도로 LP를 세척을 하고 이렇게 커버도 갈고 나니까 깨끗하게 사용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착용할 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괜찮은 제품이었습니다. 이 타케우치 마리아 러브송스 앨범 같은 경우에는 1100엔으로 구매하였고요. 이 마크로스 LP 같은 경우에는 여주인공인 린맨메이가 라디오 DJ를 하는 앨범 같은 경우에는 1000엔, 그리고 남자 주인공이 표지에 있는 앨범 같은 경우에는 68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3장을 다 더해도 3만원이 되지 않는 가격에 구매를 했고요. 아주 만족스러운 쇼핑이었습니다. 해당 매장에도 얼마 이상을 구매하면 면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좀 저렴하게 구매해서 면세는 받지 않고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구매하였습니다. 구매해서 집에서 직접 청음을 하였을 때 약간씩 튀는 것은 확인했으나 충분히 청음을 할 때 무리가 없이 들을 수 있는 퀄리티를 보여주는 앨범이었습니다. 혹시 본인이 LP를 관심이 있으시거나 LP를 모으시는 분들이라면 해당 매장에 방문하셔서 LP를 구매하시는, LP 디깅을 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릴 제품은 술인데요. 일본 가시면 술의 세금이 싸기 때문에 많이 사오시고요. 저도 제 거랑 와이프 거랑 개별시에서 총 4병 구매했습니다. 제품에 대한 정보 같은 경우에는 개별의 정보들이 인터넷 상세하게 잘 되어 있으니까 그쪽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순차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 설명드릴 거는 에바 윌리엄스 11년산 4,580엔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꼬냑이고요. 까뮤스 VSOP 4,780엔, 아드백 10년산입니다. 아드백 10년산 같은 경우에는 5,200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램피딕 12년산이고요. 3,980엔으로 다 면세를 받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 가격 같은 경우에는 가게마다 가격이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아무래도 무게가 있다 보니까 숙소하고 가장 가까운 샵에서 구매를 했고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구매를 하시는 게 조금 다른 쇼핑을 하거나 다른 이동에 방해가 안 되도록 가장 좋은 쇼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매한 제품은 중고 제품인데요. 중고샵 매그택에서 구매한 치마 2개입니다. 해당 제품들은 중고인데도 불구하고 관리도 잘 되어 있어서 구매를 했고요. 제품은 질샌더 제품으로 2개를 구매했습니다. 질샌더 회색 치마고요. 겨울용은 아니고 한 여름, 초가을, 늦여름 정도 입을 수 있는 정도의 치마고요. 이것도 같은 계절에 입을 수 있는 치마입니다. 해당 제품 같은 경우에는 B로 적혀 있었어요. 택에 적혀 있더라고요. 제품의 상태가 질샌더 다 있고요. 제품이 아무리 봐도 B를 받을 만한 제품은 아닌 것 같아서 왜 B냐고 물어봤는데 후크 부분이 조금 달랑거린답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실로 다시 정리를 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약 7,600엔, 한 7만원 조금 더 없는 가격으로 구매했고요. 해당 제품 같은 경우에는 회색 치마고요. 이렇게 옆에서 보면 절개가 들어있어서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입니다. 해당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11,000엔, 그러니까 약 11만원 조금 안되게 구매한 제품이고요. 제품의 상태가 A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제품의 모델이 2-3년 정도 전의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신 한 번도 착용을 안 한 새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봐도 전혀 하자도 없고요. 실밥이 나가거나
오염이 되는 경우도 없고 아예 정말 새 제품이기 때문에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했고요. 이 제품도 그렇고 이 검은색 치마도 그렇고 사이즈가 가장 작은 XXS 제품입니다. 그래서 아마 팔리지 않고 남아있던 제품인 것 같습니다. 좋게 득템했죠. 질샌더 제품을 10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현실적인 제품들 위주로 보여드렸습니다. 100만원 넘어가는 고가라든지 자켓 하나에 7, 80대는 자켓들은 사실 저도 부담스러워서 묻는 가격이고요. 조금 더 현실적인, 그렇다고 해서 늘 살 수는 없지만 한 번쯤은 해외여행을 가서 기분 낼 수 있는 정도의 가격대라고 생각해서 구매를 했고요. 보시는 분들도 현실적으로 구매를 참고하실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부분입니다. 해당 영상의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나 디테일한 내용이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